다 오셨으니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말기암 증상 교육이 되겠습니다. 아마 호스피스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완화 의료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완화 의료라는 건 치료의학하고 약간 이렇게 반대쪽에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현대의학의 모든 공격에도 살아남은 그놈의 나쁜 암덩어리, 얘들이 환자의 몸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잘 관리해드리냐, 영어로는 케어 해드리냐, 이게 목표입니다. 예. 그걸 목표로 하는 의학의 분야를 우리가 완화 의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많은 증상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 아파서 오시는 분은 거의 없죠. 통증이 없는데 오시는 분은 거의 없고, 피로감도 많이 호소하시고 변비, 호흡곤란, 구역질, 구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따가 뒤에서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지만 선망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불안, 우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 여기서 뭐 78% 내지 80%의 암 환자가 경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거의 100% 다 경험하시는 거고, 왜냐면 말기암이기 때문에 거의 다 경험을 하시는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90% 이상의 암성 통증은 조절이 가능하다. 10명 중에 9명은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한다. 이 암에 의한 통증, 암성 통증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약성 진통제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뭐 오해를 하신다 그럴까?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이제 착각에 빠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거 쓰기 시작하면 무슨 뭐 마약쟁이 된다, 꽁쟁이 된다. 근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방법도 없고, 오랫동안 써야지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오래까지, 지금 쓰실 만한 상황들이 아닌데, 그거 걱정해가지고 이거 못 쓰고 있으면, 그죠? 바보 같은 일이고, 저희는 세계올림픽위원회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운동선수들 왜 쓰지 말라는 약들 있잖아요. 그런 약들 씁니다. 스테로이드 이런 거 씁니다. 왜? 환자는 안 아파야 되니까. 환자를 안 아프게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나요? 없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무조건 안 아픈 것보다 우선한 건 없다. 환자는 안 아파야 된다. 안 아플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요. 덜 아프기만 해도 좋은 거죠.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약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독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그런 걱정들 때문에 자기 아픈 걸 참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극기훈련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아픈 거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 아픈 거에 맞는 약을 찾아내서 투여해보고 반응이 어떤지 봐서 통증을 없앤다, 못 없앤다, 이걸 판단을 하고, 그 약하고 용량이 맞는지를 찾아서 하루 종일 얼마 들어갔는지 계산해서 다음날 링겔에다 섞으면 그 다음날 좀 덜 아프죠. 그런 식으로 맞추는데 보통 한 2박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고 나면 조금 안정화되죠.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 잔뜩 이렇게 찡그리면서 왔던 분이 조금 얼굴이 펴지죠. 이제 좀 살만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10집 중에 9집은 된다. 그걸 이제 첫 번째 목표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피로하다, 기운이 없다라는 얘기들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해결이 참 어렵습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뭐 안 아플 때 조금 움직여 봐라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러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진 않죠. 그리고 이게 이제 기운 나게 하려고 뭘 좀 먹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그 옛날에 20세기 때, 저도 살았던 20세기 때는 맨날 그랬죠. 사람 곡기 끊기면 뭐, 그죠? 죽는다는데, 이런 얘기들 때문에 뭐라도 억지로 먹이려고 하는데,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들이야 먹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웩 하고 뱉어버리면 되는데, 지금 그거를 못 하시죠. 그걸 못하는 사람한테 한 입만 더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넘어왔는데 그게 숨구멍으로 넘어간다. 그럼 그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 먹는 거 아까워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걸 먹어서 내가 잘 소화해서 내 몸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이면 그거 누가 아까워하겠어요. 근데 먹어서 토해가지고 그게 숨기를 막아버릴 게 너무 빤히 보이는데도 그걸 계속 먹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 입만 더는 꼬마애들이나 할 일이고, 지금 환자분들한테는 그게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밥 아까운 건 절대 아니고요. 쓸 수 없는 사람, 내지는 그걸 줬을 때 오히려 더 나빠질 사람한테는 주지 말아라. 그래도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가 영양실조, 탈수, 전해질 불균형, 나트륨, 칼륨 이런 거 안 맞는 거 안 생기게 하려고 정기적으로 체크도 좀 하고 피검사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뿌연 그 링겔 같은 거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요 밑에 한층 밑에는 중환자실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내내 그거 맞고도 다들 벌떡 일어나세요. 그분들은 암이 없으니까.
의식 잃고 쓰러지고 뭐 사고 나고 이런 사람들 그것만 맞고도 절대 영양실조, 절대 탈수 이런 거 안 된다. 예, 저희도 그런 일은 안 생기게 한다. 예,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것만 줘서 되겠어가 아니라 그것만 주면 충분합니다. 예, 뭐 운동선수 아니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먹여서 먹일 때는 뿌듯하죠. 먹인 사람은. 근데 이게 환자가 힘들 거가 뻔한데. 그래서 저희가 먹이지 말라 그러는 거고 가장 이제 의료진하고 일반인들하고 차이가 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사례가 걸린다고 얘기하거든요. 밥풀 같은 게 숨구멍 넘어가거나 그러면 캑캑거립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밥 먹고 나서 좀 기침하는 거 가지고 왜 그래요? 그러거든요. 보호자들은. 그게 큰 차이예요. 네. 밥 먹다가 내지는 밥 먹고 나서 기침하는 그게 첫 번째 안 좋은 사인이거든요. 그때 냉정하게 딱 뭐 입으로 넣으려고 애쓰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야지 환자가 갑자기 나빠지는 걸 막는데 아유 그래 조심해서 해보세요 이러는 순간 예 팍팍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드리면 서로 기분이야 좋죠. 근데 그거는 쓰레기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예, 우리는 과학을 하고 의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해하셨죠? 네. 변비가 또 많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뭐 변비 생긴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뛰어다니는 사람은 변비가 원래 안 생기죠. 근데 이제 누워만 계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가 투여하는 약들 중에 이제 마약성 진통제들이 변비를 많이 유발을 하기 때문에 변비는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 변비가 문제가 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막히다 보면 입으로 막 이렇게 뭐가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좀 쉽게 얘기해서 하수구 뚫어주는 것처럼 예, 나가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생으로 굶고 있는 사람한테도 맨날 물어보거든요. 대변 보셨어요? 대변 보셨어요? 그러면 아유 뭐 주는 것도 없이 왜 똥 쌌냐고 물어보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막히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변을 물키는 약을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보는 것까지는 저희는 좋다라고 생각한다. 두 번, 세 번 모드에도 막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예. 그 다음에 호흡곤란도 많이들 호소하십니다. 숨차다, 나 이러다가 뭐 숨 못 쉴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몸에서 산소가 모질라는지를 보려고 손에다가 이렇게 뭐 꽂죠. 네. 이렇게 붙이는 거 하면 거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 때도 해보셨을 거고 90%, 92%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보다 떨어지면 이제 산소 같은 걸 드리는데 실제로 이렇게 재보면 괜찮은데 나는 숨차다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게 꾀병이 아니라요. 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는 조금 한 거 가지고 이게 더 심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산소 이런 것들 다 하지만 항불안제 사용이 도움이 된다. 또 무슨 약이 하나가 추가되면 그거 뭔지 열심히 또 인터넷 찾아보는 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말이야 불안증 환자 정신병 환자들한테 주는 거 우리 엄마 아빠한테 줬다고 또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예 그게 아니고 항불안제가 호흡곤란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게 문제 애국가 4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그죠? 1절만 보고 흥분하는 거 그거 빨리 없어져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울렁거리고 토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은 현대의학의 모든 공격에도 살아남은 그놈의 나쁜 암덩어리. 걔들이 숨쉬는 것도 힘들게 하고 음식 먹어도 소화해서 내 몸에서 쓰는 것들도 다 방해하는데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길을 막다 보니까 꿈틀꿈틀해서 위장에서 뭐가 내려가야 되는데 걔들을 막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울렁거리거나 토하는 분들 많고 밥 못 드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은데 문제는 생으로 굶어도 하루에 2리터씩 위액이 생깁니다. 걔들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내려가지 못하게 나쁜 놈들이 막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울컥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울렁거린다, 토한다 하는 건데 그때는 저희는 콧줄을 꽂습니다. 근데 콧줄에 대해서도 되게 안 좋은 생각들 많이 하고 뭐 인터넷 찾아보면 베라벨 유언비어가 많은데 다 헛소리. 예. 콧줄로 인해서 괴롭힘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너무 말랑말랑하거든요. 예. 콧줄 넣으면 그냥 약간 손가락 코에 낀 듯한 그런 약간의 답답함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괴로울 방법이 없다. 예. 그래서 글로 그냥 저절로 빠져나오면 울렁거리거나 토하는 게 확 줄어들거든요. 많이들 그 콧줄에 대해서 안 끼면 안 돼 이렇게들 물어보시는데 아니에요. 끼고 나면 다들 하시는 얘기 10명 중에 9명이 하는 얘기 그동안 미련하게 참았었네요. 예. 이렇게 편한데 예. 그건 다들 하시는 얘기인데 경험하기 전에 모르니까 예. 또 인터넷만 열심히 찾아보시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저절로 잘 나오면 좋은데 또 저절로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옆에다 기계 놓고서 진공청소기처럼 윙 소리 나면서 빨아들이는 걸 해서라도 환자의 뱃속에는 예, 너무 꽉 뭐가 찬 상태는 우리가 피해줘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오늘 딴 것들은 다 여지껏 경험도 해보셨을 거고 들어도 다 보셨을 얘기인데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섬망이라는 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섬이라는 게 한자말로 되게 어려워서 여기다 써봐야 저도 모르는 한자고 헛소리 섬입니다. 헛소리. 헛소리 섬자하고 망은 노망 날 때 할 때 망. 노망 망자를 써가지고 섬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말기암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피해가기가 참 어려운 증상 중에 하나다. 임종하시기 전에 한 10명 중에 9명, 8명, 9명은 꼭 생긴다. 전혀 여지껏 알던 우리 가족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어떤 분은 슈퍼맨이 되기도 하고요. 갑자기 기운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막 힘이 생겨가지고 누굴 때리기도 하고 자기한테 꽂혀있는 거 다 꼽기도 하고 소리 지르는 분도 있고 밤낮 바뀌는 분들도 있고 이게 사실 제일 힘듭니다. 아마 원인이 뭐냐? 원인은 아직 잘 모릅니다. 아마도 뇌 쪽으로 뭔가 암세포들이 뭔가 영향을 끼쳤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고 증명을 할 필요는 없죠. 증명하려면 뭐 뇌를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컨디션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조절은 할 수 있습니다. 조절은 가능합니다. 조절하는 방법들은 되게 많고 이 상황이 생겼을 때 되게 놀라실 거예요. 여지껏 겪어보신 분들은 그러려니 하지만 겪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고 저희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은 맨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망 생기셨습니다. 이제 관리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호자들은 이게 웬일이야 하거든요. 웬일이야.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생기면 그때 그 사람이 얘기했던 이거구나라고 한번 떠올려 주시면 덜 당황하신다고. 오늘 알아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첫 번째 관리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낮잠을 안 재우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밤에 이게 더 심해지지 낮에는 심한 분 별로 많지 않거든요. 낮에 어떻게든 뭐 전화를 시키든 노래를 불러주든 말을 시키든 뭐 텔레비를 보게 하든 뭐 휠체어를 태우든 어떻게 해서라도 잠을 들자야 밤에 잘 자면서 이런 게 좀 덜 생깁니다. 낮에 내내 자고서 밤에 갑자기 또렷해지면 이게 갑자기 난리가 나는 분들이 많고 조금 더 빨리 생기시는 분들 중에는 나 여기 납치당했다. 112에 전화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가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뭐 보호자한테 뭐 일 시켜먹거나 부려먹으려는 게 아니라 평소에 알던 얼굴, 평소에 알던 목소리가 여기 병원이야 괜찮아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저희가 아무리 가서 여기 괜찮아요 괜찮아요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때 그럴 당시에는 보호자가 그때부터 와가지고 뭐 1시간 반 동안 그 난리 나는 거를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보호자들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써놨지만 24시간 보호자 상주가 필요하다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불안과 우울도 너무너무 많이들 호소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신나가지고 뭐 그런 분 아무도 없죠. 근데 이 불안과 우울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똑같은 통증, 똑같은 호흡곤란에 있어서도 불안과 우울이 심하신 분이 더 심하게 느끼고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아까 호흡곤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량의 진짜 불안증 환자, 정신병 환자 먹는 용량의 반이 들어가면 조절이 훨씬 더 잘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정도 아플 때 이 정도 약 쓰면 될 텐데 하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소량의 항불안제, 항우울제가 들어가면 너무나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색안경 끼고 보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 이 암이라는 병 사실 코스를 보면은 다른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갑자기 이건 뭐 코로나도 그렇긴 했지만 뭐 며칠 앓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코스를 갖는 병들도 있고 이 암이라는 병은 사실은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런 대로 지내셨죠. 근데 그러다가 무슨 일이 한번 뻥 터졌죠.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또 그런 대로 지내시다 뻥 터지고 계단 내려오는 것들을 몇 번 겪으셨을 거고 대부분 한 5번쯤은 되게 놀라셔서 뭐 응급실로 뛰어온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신데 문제는 앞으로 한 5번 더 놀라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마음의 각오를 하더라도 또 머리로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설명의 시간을 갖는 거고요. 그래서 질질 끈다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이 또 좋게 보려면은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뭐 가족 간에 화해를 할 수도 있고 무슨 자기 하던 일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거는 다른 갑자기 뭐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는 폐렴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뭐 나은 점도 있는 병이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건데 오늘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선망. 두 번째가 완화적 진정. 근데 저희가 안 아프게 해드리려고 그러고 호흡곤란 안 생기게 숨 좀 잘 쉬게 해드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선망 증상 있으면 조절해드리려고 되게 애를 써서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할 것들을 다 해보는데 그래도 조절 안 되는 분들이 또 한두 분이 꼭 계시거든요. 10명 중에 한두 명.
그럴 때는 저희는 완화적 진정이라는 걸 합니다. 진정이라는 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수면도 아니고 마취도 아니고 그 중간쯤 깊은 잠. 예. 흔들면 반응은 하는 정도. 예. 왜냐하면 환자는 너무 괴롭고 보호자들도 옆에서 보기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그거를 진정을 시켜주는 요법을 취합니다. 이것도 또 인터넷에서 이상한 얘기 쓰는 사람들 뭐예요? 지네 편하려고 사람 잠만 재운다. 예.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더 편할 것도 없거든요. 예. 저희는 늘 하는 거고 관리해드리는 거고 조절해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에 휘둘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첫 번째. 저희는 맨날 쓰는 말이기 때문에 환자분 지금 증상 조절 안 돼서 완화적 진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 시작을 하거든요. 물론 동의서도 받고. 근데 보호자들은 처음 듣는 말, 그거 뭐야 이러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때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진정을 이제 하려나 보네 라고 받아들이시라고. 이제 그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은데 예. 피해가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선망하고 완화적 진정이다. 예. 그거고요. 이렇게 되시면 좀 여하튼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건 좀 줄어들기 때문에 평온한 상태에서 예.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마음대로 하지 않고 동의서 받고 합니다. 예. 근데 그때 와서 또 이거 뭐예요 이러시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여하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알지 않고 환자는 무조건 안 아파야 된다. 덜 괴로워야 된다. 그거보다 우선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예. 그렇게 좀 잘 돌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예, 질문이 없으실 땐 둘 중에 하나죠. 하나도 못 알아듣게 강의를 했거나 예, 잘 알아듣게 강의했거나 예, 그러면 다음 또 발표하실 분이 있어서 저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